자, 이제 월드컵 지역 예선 10월에 두 번의 경기가 있습니다. 10월 10일 요르단 원정, 예. 10월 15일 홈에서 이라크. 우리가 속해 있는 조에서는 가장 강한 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언제부터 우리가 요르단하고 이라크 만난다고 이렇게 막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건 우리 조에서는 2번 포트와 3번 포트 팀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 요르단 이라크 자칫 잘못되면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와 더불어서 좀 상황이 좀 걷잡게 커질 수도 있어요.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 명단 발표를 했는데 일단 가장 큰 이슈는 부상당해서 지난 새벽 맨유 경기에서 명단 제외가 됐던 햄스트링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예. 손흥민 선수를 일단 발탁을 했어요. 예. 명단 포함됐는데 일단 전체 명단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명단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미드필더로 분류돼서 가운데 정도에 있죠. 이름이 손흥민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약간 여지를 남겨놨어. 예. 손흥민 선수가 못 뛸 수도 있다는 약간 여지를 남겨놨는데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그 손민 선수를 발탁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민 선수와 직접 연락을 주고 받았대요. 그러면서 현재 호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팀에 뽑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 상태 봐서 만약에 그래서 여태 어쨌건 대표팀 합류하기 전까지 2경기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회복 추이를 보고 그때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안 뽑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 발탁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두 경기라고 하는 건 토트넘의 두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다가오는 주 중에 페렌치바로시아하고의 유로파리그 원정, 헝가리 원정, 그리고 홈에서 그 브라이튼 경기인가요? 예. 그것도 원정이다. 예, 원정이 있다. 원정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합류하는 거니까 그 두 경기, 토트넘의 두 경기를 지켜보겠다. 예. 근데 지금으로서 일단 명단은 넣어놨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몸이 호전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뽑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대체 선수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예. 아까 보니까 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없으면 현재 명단에서는 얘기한 게 뭐 배준호도 얘기한 것 같고 예. 이재성도 얘기한 것 같고 예. 황희찬은 스스로 언급한지 모르겠는데 황희찬도 어쨌든 그 위치를 뛸 수도 있고 그 오영규 선수도 뛰려면 뛸 수는 있죠. 엄지서 선수도 있고. 이렇게 있긴 예. 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소니가 못 나오게 되면은 전력 손실은 당연히 있겠죠. 존재가 큰 그렇죠. 선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안 좋으면 안 뽑아야죠. 예. 우리가 이번 예선 2경기 하고 끝내자는 거 아닌데 손 갈았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런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팀을 위해서 뛰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도 꺼내긴 직접 했어요. 연락하셨다며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감독한테 뛰고 싶다고 얘기를 했겠지. 감독님 저는 대표팀 가서 뛰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리고 소니는 실제로 국대에 네. 우리가 이제 뭐 해외 사례 얘기할 때 애국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대표팀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많이 하죠. 네, 그렇죠. 몸이 안 좋아도 막 안아골절 일어났어도 마스크 쓰고 월드컵 본선도 출전했던 선수니까 나는 그 진심에 대해서는 뭐 그냥 지켜봤던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하튼 그거는 마음이고 아주 정확하게는 그 부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회복이 많이 좀 더딜 경우는 뭐 소니의 어떤 이야기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아마 토트넘 구단 쪽에서 차출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단서 내면서. 그러니까 월드컵 이 지역에서는 축구협회에서 차출을 요구하면 구단은 의무적으로 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상. 네. 근데 부상인데 그냥 다쳤어요라고 얘기한다고 빼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진단서를 네. 제출을 하면 이제 보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홍명보 감독도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햄스트링은 이게 사실 금방 낫지는 않잖아. 그렇죠. 햄스트링은 통상적으로는 3주 결장인 거고. 진짜 빠르면 2주.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니의 지금 햄스트링 정도는 몰라요. 예. 다친 거는 우리가 이번에 명단제 때 확인했지만 정확하게 뭐 저희가 들여다본 의사가 아니니까 네. 지금 구단 쪽에서도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 뭘 발표한 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보도 내용들만 있는 건 거죠. 현재까지는. 그러면은 정말 빠르면 2주고 그다음에 보통 3주라고 한다면 지금 소니가 다쳤던 그 카라바오 경기잖아요. 그 경기부터 첫 경기인 그 요르단까지 하면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대략적으로 14일, 2주 정도. 딱 2주네. 예. 그러면 회복해서 바로 경기를 그거는 좀 무리죠. 무리지. 예. 그런데 이제 이라크전도 있다 보니까 이라크는 이제 홈에서 하는데 예.
근데 이게 그 비행기 타고 경기 뛰고 이럴 거면 그렇죠. 무리죠. 이번에는 좀 안 네. 뛰. 왜냐하면 좀 길게 봐야 되잖아요. 그냥 손이 나이도 있고. 만약에 정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근육 경련 정도면은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햄스트링이라면은 저는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안 부르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래서 지금 오늘 명단에 저렇게 포함시키면서도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월드컵 예선보다 월드컵 본선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아, 그렇지.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니가 없을 때도 이 정도 팀은 이겨줘야지 사실. 예.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자기가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지난번 오만을 3대1로 이겼을 때 예. 기자가 그걸 물어봤던 것 같아. 소니가 후반전에 엄청 잘해가지고 의존증이 크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손흥민 의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 후반전 와가지고 전술 변화가 통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소니의 활약이나 의존, 내가 의존했다기보다는 나의 전술이 먹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아픈 소니를 억지로 불러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런 전술적인 능력으로 요르단과 이라크를 이겨내면 되잖아요, 진짜. 예. 물론 뭐 그 몸 상태는 면밀하게는 의사의 전문가의 진단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소니의 어떤 의지나 뭐 홍명 감독의 의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걸 좀 지켜보면서 추후에 그래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했어요. 대체 네. 발탁까지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대체 발탁을 하면 누가 있지? 지금 안 뽑혔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대체 발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왜냐면 유럽은 급하게 이제 대체 발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만약에 늦어지면은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가 좀 국내에서 그러네. 예. 유럽은 사실은 바로 발탁한다는 게 그렇죠. 쉽지 않으니까. 미리 보내야 되니까 공문을. 그렇지. 예. 이번에 양민혁 선수가 안 뽑혔어요, 그죠? 예. 그러면 바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번에 보면은 기존에 좀 뽑혔는데 바로 지난달에 예. 뽑혔는데 안 뽑힌 선수가 보면은 김영권 센터백, 예. 수비형 미드필더의 정우영, 그다음에 공격 쪽에 양민혁, 우리 뭐 K리그 최고의 10대 선수죠. 그다음에 골키퍼 송범근, 예. 그다음에 왼쪽 수비 최우진, 예. 인천에 뛰는. 그다음에 약간 삼선 미들이나 아니면 뭐 그 2선도 할 수 있는 정우현, 광주에 이런 선수들이 안 뽑혔단 말이죠. 예. 일단 김영권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나이도 있겠지만 여기 대체 발탁한 선수들이 좀 있네. 지금 보면은 김영권 선수 대신 뽑힌 선수가 서울의 김주성. 왼발잡이 센터백이니까. 그렇죠. A매치 2경기를 뛰었는데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지난번에 뽑히게 됐던 이한범도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그 자리는 김주성으로 대체됐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그 왼발잡이니까 예, 김주성으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의 폼 플러스 장기적인 관점에서 뽑은 거라고 보이고요. 필요하긴 하죠. 그렇죠. 예. 네. 김민재야 뭐 사실 그 믿고 가면 되지만. 예, 김영권 선수는 월드컵 본선 때 시점이면 나이가 너무 많긴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독일 쪽 매체들에서도 분석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김민재 이번 시즌에 확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왼쪽 센터백 그 익숙한 포지션에서 뛴 것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김민재 선수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발 쪽은 그러면은 이제 조유현이랑 정승현, 조유민이나 조유민이랑 정승현. 정승현이 있죠. 예.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 되겠네. 좋습니다. 근데 아마 요르단 친구들이나 이라크 피지컬이 좋아서 정승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느낌은 저 명단이면.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우영 선수가 이번에 빠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쪽의 변화가 크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정우영. 그러면 정우영 선수는 부상이에요. 예. 부상 여파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치에 뽑힌 선수는 백승호 돌아왔고요. 예. 지금 이제 잉글랜드 3부 쪽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권혁규가 뽑혔어요. 예, 최초 발탁이죠. 최초 발탁인데 지금 유일하게 최초 발탁 A매치 없는 선수는 몇 명 있지만 국가대표 명단 자체가 처음 발탁된 선수는 권혁규가 유일한데 여기는 그러면 정우영 선수 롤은 백승호나 권혁규를 준다고 봐야 되나요? 예. 거기다가 이제 권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음. 하이버니언으로 임대를 가가지고 주전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써볼 만한 카드다. 그렇죠. 2001년생입니다. 예. 근데 아마 뭐 지난번도 그러지만 최초 발탁을 하거나 A매치 없는 선수들은 잘 안 쓰더라고. 그건 그렇죠. 저번에도 그러니까 사실 최우민하고 양민혁. 예, 양민혁은 아예 네. 최우진하고 양민혁 안 썼으니까 안 썼죠. 예. 발탁해서 썼던 선수는 황문기 한 명이었죠. 그렇죠. 양민혁은 왜 빠졌다고 봐야 되나? 여기가 경쟁이 되게 여전히 심화해서 그런 건가? 그렇게 봐야 되겠지? 예.
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표팀에서 뛴 선수들을 조금 더 중용을 해보겠다는 입장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양민혁 선수 얘기할 때도 그러대. 시즌 초중반보다는 후반기에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긴 하던데. 네. 사실 이선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많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뽑힌 선수들 중에서 아쉬운 선수들이 좀 이선에 있거든요. 홍현석이라던가 그리고 그렇지. 또 이제 작은 정우영 현재 그렇지. 운용 베를린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이승우 있는. 선수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지금 다 빠져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양민혁도 이번에 명단 제외가 됐다. 골키퍼 송봉문도 지난번 뽑혔다가 안 뽑혔는데 여기는 김승규가 뽑혔습니다. 예. 지금 사우디 알 샤밥에서 뛰고 있는데 원래 김승규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 때도 그렇고 본선 주전이었죠. 네, 그리고 김승규 선수가 현재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 복귀하자마자 공식 대회 6경기 연속에 풀타임 뛰고 있고 거기다가 첫 그 복귀전에서만 0대1로 패하고 나서는 지금 팀이 5연승이에요. 그러니까 김승규 선수가 굉장히 크게 다쳤다가 지금 복귀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예. 들어왔고 그래서 한 자리 송봉문 선수가 빠졌다. 5연승 중에 실점은 2실점밖에 없고 6경기에서도 3실점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김승규 선수는 폼을 보더라도 뽑는 게 맞다. 그러면은 조현우와 김승규 선수가 굉장히 치열하게 또 경쟁을 할 겁니다. 예. 그 위치는 왼쪽에 최우진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신 예. 들어오는 게 박민규 선수. 일본의 콘사도로 삿포로에 뛰고 있는 왼쪽 풀백 박민규입니다. 나이는 좀 있어요. 29살인데 박민규 선수가 이제 A매치 경험은 없습니다. 네. 박민규 선수 우리가 아무래도 풀백이 나이가 좀 많거나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다 라는 거였는데 근데 확실히 좀 부족한가? 지금 보면 이명재와 박민규인데 둘 다 29이거나 30이 넘거나 예. 우리 풀백들이 좀 젊은 친구들이 왼쪽이 특히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은 뭐 황문기도 있고 서령우 선수야 뭐 좌우다 예.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번에 안 뽑혔지만 뭐 최준 선수도 있고 그리고 최준도 안 뽑았네 예, 이번에도. 김문환 선수도 있고 부상에서만 뭐 나온다면은 예. 김문환 선수하고 권경원 선수는 지난번에는 뽑혔다가 그 중간에 부상 여파 때문에 그렇죠. 중도 하차했죠. 예. 근데 여하튼 이번에도 좀 빠져. 정우현 선수 광주의 정우현도 안 뽑혔네. 예. 백승호, 권혁규 두 명이 오면서 정우현이 빠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해외파를 중용을 해버렸구나. 예. 야, 요거는 근데 사실 조금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 백승호 선수가 잘하긴 하고 권혁규 선수도 잘하긴 하는데 네.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어떤 전술적인 역량이나 예. 이렇게 봤을 때는 뽑을만한데 정우영은 백승호랑 고민했나 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네요. 백승호 선수는 팀 잘하고는 있어요. 예. 예. 뭐 팀이 3부라고 하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뭐 선수 자체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팀도 3부의 맨시티죠. 지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좀 고려된 것 같고 황재원도 안 뽑힌 거죠 그러면? 예. 그러네. 그렇죠. 황재원도 오른쪽에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사실 그러니까 설령으로 왼쪽으로 돌리면서 오른쪽에 더 많이 뽑는 것도 방안이긴 해요. 왼쪽도 볼 수 있으니까. 예.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좀 아쉬운 선수 중에 아까 홍현석과 작은 정우영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야, 나는 홍현석은 왜 안 뽑았지? 홍현석은 사실 되게 멀티 자원이잖아. 그러니까요. 뭐 진짜 3선두, 2선두, 측면두. 그러니까요. 저도 지난번 안 뽑은 거는 우린 그렇게 해석했거든. 예. 홍현석 선수가 그 독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그때가 맞물려가지고 스케줄이 좀 걸리니까 예. 이번에도 안 뽑았네. 예. 스타일이 아닌가? 그런가 봐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보나 보다. 예. 여태까지 안 뽑은 거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뽑힐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안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삼선에 조금 약점이 있기 때문에 홍현석의 강점은 기본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긴 하지만은 삼선까지도 소화를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연히 뽑히겠지 싶었는데. 근데 아까 정우현은 나 잠깐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정우현은 몸으로 운동한다기보다는 축구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머리로 운동하는 친구. 전술적인 움직임이 좋아서 예. 이종효 감독의 브레인이라고 얘기하는 친구인데 아마 자기 스타일하고 다른 것도 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홍현석도 난 전술적으로 되게 좋은 멀티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인데 홍현석은 심지어 뭐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좋지. 뛰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거의 박지성 연상될 정도로 맞아. 많이 뛰는 선수인데.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지난번 뭐 팔레스타인 오만 그 명단과 놓고 보면 7명이 새로 뽑혔어요. 예. 자, 정리해보면 김승규, 김주성, 박민규, 백승호, 권혁규, 배준호, 오연규 이렇게 뽑혔는데 저는 뭐 배준호야 사실 지난번도 뽑힐 만한 선수인데 네. 그 배준호 같은 경우는
지난번은 부상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네. 됐으니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논리로 하면은 소니도 안 뽑아야 되는 거 아닐까? 갑자기 그때는 부상 복귀해서 뛰고 있는 친구인데도 손흥민가. 그런가? 네. 아니 이거 아프면 아픈 게 먼저지. 자 배철호 선수는 지금 복귀해서 잘 뛰고 있으니까 이제 복귀한 거고 재능이 워낙 좋은 선수고 지금 보면 오영규가 새로 뽑혔어요. 네. 그죠? 오영규가 지금 그러면 주민규, 오세훈과 함께 지금 톱 자원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영준이 안 뽑혔단 말이야. 네. 스위스에 뛰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도 계속 물어봤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9번 자리에 대한 고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었는데 거기에 대해 그 홍 감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영준과 오현규 이 둘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아 오영규와 이영준. 예, 근데 이제 이영준은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고 오현규는 조금 교체 자원으로 뛰고 있긴 한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오현규를 뽑은 이유는 오세훈과의 스타일 때문이었대요. 그러니까 오세훈과 이영준은 스타일이 겹치기 때문에 아. 우리한테는 오세훈이 있지만은 아하. 오현규는 다른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침투형 선수잖아요. 오현규 같은 경우는 많이 뛰고 예, 아하. 측면으로 빠지기도 하고.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일리는 예, 있네요. 그러니까요. 일리는 있죠. 우린 또 일리 있는 건 일리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여기서의 고민은 이영준과 오세훈 중에 그러면 이영준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았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뽑았다는 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사람들이 그럼 주민규 빼고 그럼 젊은 선수 예. 넣어주지 이거. 이거 그렇죠. 이것도 일리 있는 그러니까 지적이다. 그렇게는 얘기는 할 수 있는 나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일리 있다.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예. 뭐 주민규 선수가 그리고 지금 울산에서 폼이 서 있지 않아요. 좀 어려워요. 주민규 선수가 지금 후반기는 살짝 좀 떨어져 있거든. 그런 거 보면 이영준도 고민해볼 만한 카드인데. 뭐 다만 근데 그건 있겠죠. 어쨌건 간에 지난 경기 때 주민규 선수도 골 넣었고 또 이제 오세훈 선수도 교체 투입돼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지금 물어보시는 것 중에 박용우가 또 뽑힌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뭐 박용우 선수가 소속팀에서는 잘 해주고 있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수비형 미드필더 저렇게 막 뽑긴 했는데 일단 선발로는 박용우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홍명보 감독이 아는 선수니까. 아니 박용우 선수가 소속팀에서 잘하고 있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대표팀에서 검증된 선수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미 검증이 끝난 선수 아닌가?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에선 검증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백승호, 권혁규를 뽑았어도 홍명보 감독이 지난 그 A매치 때도 그래도 본인이 잘 아는 선수들부터 조금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저 명단을 보니까 황인범이야 뭐 무조건 뜰 테니까 황인범 옆자리가 박용우네. 그러네. 그렇겠죠. 아니면은 백승호 세우는 건데. 예. 근데 백승호 선수는 너무 내려섰으면 지난번도 했지만 예. 힘들어해. 삼성은. 사실 스타일적으로는 백승호 선수는 황인범 선수랑 페어로 묶여야 된다라고 보고 제 말 그러니까 그 스타일적인 부분에서의 같은 부류로 묶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두 선수는 같은 예. 자리에서 뭘 해야지. 그 이제 박용우의 경쟁자는 권혁규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권혁규를 바로 쓰진 않을 거라서. 그래서 그러면 박용우 가능성이 박용우가 높겠네. 예, 선발일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홍명보 감독이라면은. 그래요. 뭐 거야 감독이 선택하는 거니까. 예. 아니 이강인 아까 그 질문 중에 제로톱 워낙 파리에서 예. 이번에 잘해서 예. 제로톱을 대표팀에서 쓸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팀과 클럽은 다르다. 클럽은 그러니까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가짜 9번 같은 전술들을 쓸 수 있지만 사실 가짜 9번은 전술적인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호흡 그러니까 9번이 내려오면은 이선 자원들이 올라가고 이런 스위칭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합이 잘 맞아야지. 예. 근데 대표팀 같은 경우는 짧게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은 어느 자리 뛰어도 다 잘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잘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퍼스트 나인 전술이 좀 복잡해요. 네, 그렇죠. 전술 왜 그렇게 웃으시죠? 전술을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뭐 근데 그것과 별개로 어쨌건 맞는 얘기했습니다. 대표팀은 좀 발 맞추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제로톱 이런 건 클래식한 게 아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어쨌든 가장 큰 이슈는 손흥민 선수 발탁과
아직 여지를 남겨놨다. 안 올 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어떤 분이 계속 물어보시던데 손흥민 선수 개인이 거부할 수 있냐? 개인은 거부한다는 게 뭐 가능하지 않고요. 근데 뭐 그럴 때는 있잖아. 어떤 선수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거나 뭐 아니면- 어떤 감독이 있는 한 안 간다. 이게 그거는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게 되지 않고 아니, 물론 뭐 그 선수들 중에서 외국에서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몸이 안 좋다. 맞아. 그래서 이번만 빼달라. 빼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네. 있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뭐 그거보다는 구단이 거부할 수는 있죠. 네. 제가 얘기하는 건 구단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진단서를 제출해서 지금 소니가 뛸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러면은 그거는 그냥 규정 안에서 합법적으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판단을 좀 하겠죠. 진단서가 어떻게 제출되는지는. 근데 그건 저희가 잘 몰라요. 네. 근데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와서 열심히 뛰는 거를 보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몸이 안 좋다고 한다면 무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줘보겠습니다.